비용은 땡겨받은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병원들, 임플란트를 잘못 심어서 안면의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물이 쭉 흐른다거나, 그 소비자 보험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된 것만 해도요 매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잘 골라야 되는 특히 중요한 과 중에 하나가 치과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요, 감기 들었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하는 다니던 단골 내과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단골 내과가 없어지면은요, 물론 당황스럽긴 하지만 다른 내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담당 의사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치과는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치과는 결과물이 몸 안에 남는 진료거든요. 뭐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뭐 충치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결과가 우리 입안에 남는 치료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중간에 치료를 하는 사람이 바뀌면 다른 의사가 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를 이어받는 의사, 다른 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이 결과물을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를 책임지기도 좀 그렇고요. 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 병원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소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과, 이런 진료 분야들은 의사의 테크닉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잘 고르고 병원을 잘 골라야 되는 특히 중요한 과 중에 하나가 치과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좀 예민한 과예요. 우리가 치과를 갈 때요, 어느 누구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단 화가 난 상태로 가세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억지로 오기 싫은 걸 큰맘 먹고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입안 자체가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뭐 식사하다가 바로 찾아내니까 너무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치료가 오차가 있거나 하다 보면은요 불편하신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병원을 다니시다가 오셔서 그 병원 욕을 많이 하시고 또 속상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환자의 진료에만 집중을 해서 이 질환을 낫게 하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환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좀 헤아들어야 되니까 치과 의사분들도 좀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물론 사실대로 모든 걸 다 말씀드려야 되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치아 관리를 잘 못하시고 치주 세균이 많고 치석이 많으신 상태에서 오셨다고 해서 그 환자분한테요, 아, 환자분 치석이 너무 많으신데요, 아유 관리 좀 잘하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그 치과는 다시 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으세요. 안 그래도 이가 좋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항상 좀 어린 학생들 달래듯이 이러이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그분이 관리를 잘 하시면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도 좀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 환자분들을 응대하는 방법도 저도 지금 개원한 지 20년 차지만 그거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은요 환자분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좀 꽤 있죠. 일단은요 우리가 치과에 갈 일이 생기면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이제 주변 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임플란트를 해야겠는데 하면은 주변에 지인이나 아니면 지인의 어머님 아버님이 임플란트 하신 분들, 그럼 거기 어땠어? 물어보고 뭐 괜찮다 하면은 그 병원을 먼저 찾아가는 게 일단 우선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게, 내가 임플란트를 하러 어떤 병원을 갔는데 제대로 된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다가 치료를 받아버리시게 되고 이미 임플란트를 심어버리시면은요 그 병원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치료를 중단하고 비용을 환불받는 과정부터 해서 내 방사선 사진과 모든 자료를 들고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또 사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걸 또 쉽게 다른 병원에서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택하실 때 정말 치과를 잘 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병원을 택하시냐면은 일단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해서 상단에 나오는 병원들, 그리고 뭐 그 병원의 인테리어를 본다거나 병원의 시설도 보고요. 물론 본인 집하고 가까우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참조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요, 많은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 의료진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분의 경력 같은 거는 요즘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테크닉적인 게 중요한 의사들은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자기를 키워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면 손기술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술 경험이 있는 의료진한테 가시는 게 좋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용으로 광고하는 병원을 보고 가십니다. 물론 비용이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 보시고 가시는 거 뭐 저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병원이 비용으로 광고하는 거는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경력이 일천하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일천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보다 싸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너무 비싼 비용을 받는 병원도 가실 필요는 없지만, 너무 저가 비용에 치료받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요, 의사와 상담은 얼마 안 하고요, 상담 실장하고 상담합니다. 그리고 내 치료에 대한 설명도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들으셔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로 불신이 쌓이다가 치료 결과는 안 좋고 결국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많이 걱정하세요. 병원 갔는데 나는 충치 2개 치료받고 이를 하나 씌우라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치과에 갔더니 충치 치료 2개 하라 그러는데 이 치과 갔더니 충치 치료 4개 하라고 한다. 그러면 4개인 치과가 비양심적이고 2개 하라고 한 치과가 양심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의사분들은 예측을 합니다. 이 환자분의 충치가 진행성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 분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무슨 얘기냐면, 충치가 이제 조금 진행이 된 상태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 분이 내가 잔소리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분이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충치를 2개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든 간에 병원에 자주 오실 수 없는 환경, 또 구강 건강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예방적으로 치료를 먼저 해놓는 게 일이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병원마다 개수가 좀 다른 거지, 많이 치료하라고 한 병원이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보시긴 좀 어렵고요. 그걸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치과를 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를 가셔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한 2군데 정도 병원을 다 다녀보신 다음에 같은 의견이다 하시면은 그거는 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을 찾는 거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본적인 치료를 좀 하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 이가 좋지 않으면 이 빼고 임플란트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음식점도요, 식당 가보면 맛있는 식당을 아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음식 나오기 전에 김치 먹어보면 맛있는 집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치과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스케일링을 먼저 받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플란트를 하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임플란트는 조금 있다 하고 스케일링 먼저 받아보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요, 스케일링을 내가 편안하게 그리고 안 아프게 또 깨끗하게 잘 해줬다, 그 병원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먼저 권하는 게 이 치아 빼고 임플란트 하시죠가 아니라, 일단은 잇몸 치료 해보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한 좀 해본 다음에 하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들이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료를 좀 강조하는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4번째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병원이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들, 뭐 임플란트를 싸게 해서 얼마라고 하는 병원에 가보시면은요, 리뷰들이 뭐라고 올라오면은 공장형 치과 같다, 또 환자는 많은데 나를 신경 안 써준다, 그리고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뭐 나를 홀대한다, 치료 만족 못한다, 괜히 갔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많이 봐야만 그 병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집중을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치과를 고르는 마지막 이제 5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좀 귀찮게 하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원의 치료가 다 끝나면은요, 대부분 병원들이 연락이 안 옵니다. 근데 원래는 자동차도 최소한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정비를 해야지 차를 오래 타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인데, 나오시라고 연락이 왔는데 치과 가야겠구나 하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가기 싫습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선생님 역할은 학교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정말 올바른 치과의 역할은요, 돈이 되지 않는 진료라고 해도 환자분들을 계속 병원에 오시게 해서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는 보험 치료라도 계속 해드리고, 또 한 번 해놓은 임플란트도 책임지고 계속 관리해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귀찮게 하는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요 5가지만 하시게 되면 대부분 치과에 잘못 선택하시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대부분 광고 보시고 가셨다가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가 상당히 아픈 치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마 사랑니를 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니 빼는 게 많이 아프고 불편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많이 붓고요. 근데 사랑니를 빼는 것보다 임플란트 심는 게 훨씬 덜 아픕니다. 덜 붓고요. 단순히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는요, 그렇게 통증이 따르는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잇몸을 열어서 뼈에다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얘기를 들으면 상상을 해보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빨리 완성해서 편하게 치료해서 또 내원 횟수를 줄여서 잘 씹으실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뭐 아프냐 아니냐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고요. 두려워서 치료를 미루시게 되면 결국은 임플란트를 못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방송 매체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비용에 초점 맞춰서 싼 병원 갔더니 임플란트 심어놓고서 비용은 땡겨받은 다음에 없어져 버리는 병원들, 아니면 방금 끝났는데 임플란트 병원이 없어져가지고 내 임플란트를 더 이상 봐줄 병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임플란트를 잘못 심어서 안면의 감각이 없어진다거나 물이 쭉 흐른다거나 또 아니면 엉뚱한 데 심어가지고 임플란트가 잘 씹히지 않는다거나 부품이 망가졌는데 잘 봐주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그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된 것만 해도요 매년 엄청납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에 대한 그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죠. 광고 매체나 뉴스 매체에 먹튀 치과 얘기가 나오는 게 불행히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임플란트는 AS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그분이 오랫동안 쓰실 수 있도록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체크해드리고 자동차처럼 필요하면 부품도 갈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적당한 임플란트 가격 비용을 택하시되 끝까지 좀 나를 잘 치료해 줄 병원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메뉴가 많은 식당들은요 맛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도 하고 교정 치료도 하고 뭐 소아치과 치료도 하고 하는 병원들은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를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분이 진료 경험이 좀 많은 분들, 임플란트 사례가 좀 많은 병원이면 좋겠죠.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라는 거니까 전후 사진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면을 너무 앞세워서 광고한다거나 하는 병원들, 이 5가지만 피해 주시면은요 임플란트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도 거의 실패하시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뭔가 불만이 있으실 때 소리 지르시고 화를 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그 병원에 불만이 있으실 때는 좀 차분하게 얘기하시면서 말로 풀어가실 수 있는 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의사를 믿고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일단은 믿고 좀 맡기시고 진행을 하시다가 정말 신뢰가 깨졌다고 하시면 일단은 그 병원의 방사선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사진,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돼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주게 돼 있거든요. 차트 복사도 마찬가지고 자료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그 자료를 확보하셔서 대학병원이라든가 다른 믿을 만한 치과나 뭐 임플란트 시술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 그게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하시면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건 최후의 방법이고요. 일단은 시작을 하셨으면 의사를 믿고 맡기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대부분 특성이 처음에는 의사가 어려우니까 안 물어보시다가 그걸 속으로 화를 키우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뭔가 불만이 나오면 터뜨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분들의 불편이나 불만 사항을 얘기를 하시다가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치과 골라서 잇몸 관리 잘 하시고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플란트가 능사가 아니에요. 저도 임플란트를 20년째 하고 있지만 임플란트는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자기 치아만큼 좋은 치료가 없거든요. 제가 항상 자동차를 오래 타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거든요.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비소에 자주 가셔야 되고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1년에 2번 정도만 가면은요 정비소에서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자동차를 아껴 타는 거예요. 우리가 세차도 열심히 하고 엔진 오일도 자주 갈아주고 또 급가속, 급정거하지 않고 차도 살살 몰고 하면은요 얼마든지 차 오래 탑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스스로 관리도 하시고 또 좋은 치과 골라서 잘 상담 받으시고 치료하시면은요 뭐 치매를 고생하신다거나 이런 뭐 뇌동맥류가 터진다거나 이런 전신질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14억 아끼는 게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믿는 병원 하나 정하셔서 계속 관리하시면 오랫동안 식사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